안녕하세요. 설현욱입니다. 오늘은 이거 한 20분 녹음을 해놨더니 뭐 잘못돼가지고 다시 녹음을 하네요. 이런 일이. 전번 시간부터 슬라이드 구성을 좀 바꿨죠. 그리고 오늘이 1월 16일 목요일 밤인데 아마 어제부터 성 100배 즐기기 이게 왜 잘 안 나오느냐. 펜으로 해야 되겠네. 펜 빨간색 성 100배 즐기기 그 1번 2번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2000 한 3, 4년경에 그 마법의 성 끝나고 뭐 한 2, 3년 있다가 아마 그 녹음을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냥 4번이 될지 8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일주일에 2번 정도 편집을 해서 방송을 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거 이거 지금 하는 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계속 할 거예요. 요거 끝난 다음에는 이제 그 청소년들을 위한 성 50배 알기 요건 슬라이드인데 요거를 다시 하려고 그랬더니 이것도 한 20년 전 건데 지금 별로 바뀐 게 없고 그 다음에 예전처럼 그 세부적인 내용이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냥 그거 틀라고 그랬어요. 다음에 전번 시간에 아마 그 의과대학 갔을 때 뭐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20분 30분 정도 슬라이드 앞부분에서 한 5분 정도 이제 심심하면은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원어 여담집이라 그래가지고 우주, 그다음에 물리법칙, 생명, 뇌, 그다음에 정신, 영혼, 종교, 외계인 뭐 이런 데 대한 글을 갖다가 책 한 서너 권을 써놨는데 그거 한 7, 8권까지 될 때까지 지금 반밖에 안 썼는데 그쪽 내용도 좀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하려고 그러면 언제 될지 몰라가지고 조금씩 이제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LA 구장의 박찬호 피처 공을 태양이라고 하면 포수에는 그 아주 100만 분의 1 부피의 지구가 이제 핀셋처럼 있는데 다른 스타, 항성, 별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알파 센타우리는. 그래서 그거는 저쪽 뉴욕 넘어서 캐나다 동부 해안쯤에 있다는 게 답이죠. 그 LA하고 뉴욕까지 거리가 한 3,000마일 정도 되죠. 그 비행기 한번 타고 오는데 그 뭐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보통 그 지구에 그 있는 바닷가에 있는 그 해변 내 모래알보다 많은 숫자를 갖다가 이제 별들의 숫자라고 그러죠. 10의 22승보다 많다고 하는데 10의 22승 이게 잘 안 써지네. 나중에 펜마우스로 고쳐서 써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 모래 하나의 거리가 그러니까 야구공 정확하게 얘기하면 귤 정도 사이즈인데 그게 이제 태양이라 그러면은 저쪽 알파 센타우리는 한 캐나다 동부 해안에 4.3광년. 그러니까 별들은 항성들이 대개 평균을 내보면은 한 3, 4, 5광년씩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빈 공간이 많다는 거죠. 그 모래알 사이에 거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오늘의 질문은 왜 마이토콘드리아 이게 얘기가 나오냐면 미토콘드리아보다도 미국식으로는 마이토콘드리아인데 칼 세이건이 이 양반 돌아가셨죠. 그 우주의 크기를 얘기를 할 때 이제 예전에 1980년도인가 보이저 1호를 타고 보이저 1호를 돌려서 지구를 사진을 찍게 했는데 그때 유명한 얘기가 화이트 페일 닷인가 그래요. 창백하고 푸른 조그만 점이 지구인데 뭘 그런 거 가지고 아웅다웅 하느냐 식으로 했는데 그 칼 세이건의 부인이 이쪽 미생물 학자죠. 이름이
린 마굴리스인가 그래요. 하여간 이거 이 양반 쓴 책도 예전에 하나 마이토콘드리아라는 책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책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병원 이사를 한 두세 번 다니다 보니까 뭐 아이고 참. 근데 하여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토콘드리아가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거죠. 우리 몸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진핵 생물이, 응? 진핵 생물이 천여종이 넌 없는데 어떻게 그 중에서 뭐가 우리 지금 인간 몸에 들어와 있는 거를 갖다 유전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이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거론이 되는데 이질균과 성병균인 트리코모나스균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우리 몸에 마이토콘드리아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다음 시험 볼 때까지 알아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건 예전 슬라이드였고 그 다음에 조루가 완치율이 이제 97.8%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 여기도 보면 마스텐 존슨이 질경련증 오늘 말씀드릴 거가 거의 실패율이 없을 정도로 치료를 했다 그러죠. 마스텐 존슨이 이 70년에 이 휴먼 섹슈얼 이네디퀘시에 대한 책을 썼을 때 자기가 한 50몇 케이스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는 25년, 27년 동안 거의 훨씬 더 많이 봤죠. 뭐 다른 의사가 거의 없었으니까. 조루의 행동요법 이거를 공개해야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 공개를 했네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지루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약물요법이 한 3가지를 쓴다 그랬죠. 대부분의 비뇨기과에서는 못 고친다고 돌려보낸다는 얘기를 했었고 부인의 질압력이 최소한 85 이상 올라가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마스텐 존슨 예전에 연구소를 문을 닫았죠. 마스텐 존슨 연구소가 문을 닫고 헬렌 카플란도 돌아가시고 나서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그냥 의사가 아니라 심리학자가 체어맨 자리를 맡고 나서는 성의학이 거의 이쪽 분야가 거의 사장이 됐어요. 강동원 선생 보낸 킨제 연구소는 그거는 동물학자 연구소죠. 그러니까 좀 할 수 없이 그쪽으로 이제 보냈던 거고. 세인트 루이스에 있었죠. 아마 이 마스텐 존슨 연구소가. 그 다음에 질경련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면 첫 번째 슬라이드가 이제 옵세션인데 옵세션 포맨 강박증이라는 게 뭐냐. 제가 여기 하이라키라고 써놨는데 계급 체계예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질환을 4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저는 하는데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한 사람 없어요. 정상을 갖다가 이제 노말이라 그러고 정상인 그 위를 갖다가 이제 뉴로시스라 그래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노이로제.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이 있죠. 불안증이랑 우울증이 있는 거고, 그걸 이제, 거기에 이제 공황장애가 있고, 공포장애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공황장애, 얘기 불안에는 항불안제를 먹고, 우울에는 항우울제를 먹는데, 이 공황장애나 공포장애에서 생기는 예기불안, anticipatory anxiety라고 그러는데 예기불안에는 항불안제를 써봤자 별로예요. 항우울제를 써야 돼요. 그 위를 갖다가 이제 강박증이 있어요. 옵세션이 이제 그 위 체계를 차지해요. obsessive compulsive. 펜마우스로 다음부터는 좀 해볼게요. 그 위를 이제 사이코시스가 차지를 해요. 이게 굉장한 계급 체계인데 얘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정신병적인 상태에는 크게 나눠서 정신분열증이랑 조울증이 있죠. 여러분들 정동장애라고 하는 거.
뭐 중간 형태의 정도형 정신물증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여간 크게 떠나서 두 가지인데 여기에 쓰는 항정신병 약물은 이 밑에도 다 영향을 미쳐요. 근데 밑에 쓰는 이 신경증,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는 위에 영향을 못 미쳐요. 그 다음에 강박신경증은 이 중간 정도의 그룹인데 여기에 쓰는 강박증에 쓰는 약이 항강박증상 약인데 조루에는 이걸 써야 돼요. 조루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카사노바 중이라 그래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섹스만 하려는 성욕 과잉증 환자한테도 이쪽 약을 써야 되고 행동 조절하는 약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이 섹스에 관련돼 있는 무슨 문제는 이 정도 레벨이에요. 상당히 레벨이 높죠. 그래서 사랑을 obsession이라 그래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좀 다른 측면으로 하면 나르시시즘으로 이제 분석학적으로 이제 풀이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알기 쉽게 얘기하면 사랑은 강박증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항불안제나 항우울제 가지고는 듣질 않아요. 이건 약해요. 하다못해 위에 항정신병 약물을 써야 할 때가 더 많아요. 이쪽이 레벨이 높은 약이니까. 그래서 여성 질경련증을 오늘 설명을 하는데 이 천여막이라는 거는 질 바깥쪽 3분의 1과 안쪽 3분의 2 그 사이에 있는 막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음액이라는 거는 이제 이쪽 남자들 피너스 처럼 질 대음순 안에 이게 이렇게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숨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요 다음에 여기 GV 있는 쪽, 여기 이제 천여막이 하이맨이 있는 거고, 요 바깥쪽 3분의 1은 안쪽 3분의 2하고는 발생학적으로 다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통증세포가 없어요. 자궁경부까지. 그래서 애를 유산을 시킬 때 여기 자궁경부로 핀셋을 꽉 잡고 이제 석션을 하는데 통증을 못 느끼죠. 이렇게 통증세포가 없는 데가 우리 몸에 두 군데가 있죠. 여기 질 안쪽 3분의 2하고 자궁경부 쪽하고 뇌하고. 뇌 안에는 파렌카이마 안쪽에는 통증세포가 없어요. 뇌 안에 무슨 기생충이 있거나 썩거나 무슨 출혈이 되거나 해도 통증을 느끼지는 않죠. 단지 마비가 될 뿐이에요. 그럼 머리 아픈 건 뭐냐? 뇌를 싸고 있는 해골 바깥쪽에 스칼프라고 가느다란 근육막이 있어요. 거기가 수축을 하면은 긴장성 두통이 되는 거예요. 그 근육이 척추로 가서 등심이라고 있죠. 그 근육이 수축하면 허리 아픈 게 되는 거고. 그러면 편두통은 뭐냐? 그 근육 사이로 흐르는 혈관이 확장을 하면, 딜라테이션을 하면 머리가 아프고 팡팡 쏘는 것 같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질경련증 버지니스무스는 너무나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고 온갖 방법을 써도 삽입이 안 돼요. 이거 일본까지 가서 수술하고 오는 환자가 몇 명 있던데 수술해가지고 되는 병이 아니에요. 수술해도 계속 돼요. 왜 비싼 돈 주고 일본까지 가서 수술하고 오는지 모르겠음. 해부병리학적으로 이런 환자의 버자이나 질은 정상이에요. 해부병리학적으로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가 가장 대표적으로는 신경과하고 정신과를 나누는 기준이 돼요. 다른 얘기로 해가지고 정신병, 정신분열증이나 정동장애나 강박신경증이나 온갖 종류의 노이로제 이런 거는 해부병리학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아무리 고성능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뇌는 정상이고 그 다음에 MRI로 찍어도 전부 정상이에요. 그런 거는 이제 정신과적인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MRI에 이상 소견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신경과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고
가운데 중간 그룹에 이상한 질환이 또 하나 있죠. 해부 병리학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뇌파에서만 이상이 나오는 간질, 경련성 질환은 이제 예전에는 신경과가 신경정신과 큰 카테고리 안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거 두 과가 분리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전문의 시험을 2번이나 쳐야 됐어요. 그래서 신경과 전문의, 정신과 전문인데 그건 뭐 신경과 전문의 한다고 그 지정은 선생 모시고 그 해부실에 가가지고 애들 뭐 신경 해부학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고 고생을 좀 했는데 뭐 하여간 그래서 이제 그 질 바깥쪽 3분의 1 근육이 심하게 수축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이란 얘기죠. 삽입은 곤란하지만 흥분도 가능하고 멀티플 오르가즘도 가능하고 삽입을 시도할수록 굉장한 통증이 있다고 느끼고 공황 발작을 일으켜요. 심한 환자는 예전 병원에 뭐 2층 3층이라 그러면 저기 1층 저 옆에 길가에서도 들릴 정도로 소리를 질러요. 비명을 지르고 그러는데 그 원인은 이제 100% 심리적이에요. 100% 심리적인 병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종교적으로, 가정적으로 성을 억압하는 환경, 어린 시절에 심한 성적인 삭제 이런 거를 거론을 하는 거고 어떻게 심리적인 원인만으로 그렇게 질이 강하게 수축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키인데 심리적인 원인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제가 흔히 얘기를 하는 게 질경련증하고 이제 그 성자의 병이라고 있어요. 히라빈 조루바를 쓴 니코츠 카잔차키스라고 있죠. 제가 젊은 시절에 되게 좋아했던 양반인데 뭐 이런 거죠. 미나의 뭐 푸른파도의 언제까지나 그런 식의 이제 그 노래를 피아노로 치곤 했는데 일스엘러인 우나 스탄자인가 그래요. 그런 식의 자유로움. 그래서 그 니코스 카잔사키스의 비문에 쓰인 글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롭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유명한 글인데 이 카잔차키스 자서전에 그 성자의 병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세기에 이제 사막에서 끊임없이 뭐 몇 년 이상 몇십 년 이렇게 기도만 하고 수도만 하는 수도승들이 어느 날 이제 여자가 보고 싶어서 뛰쳐나와요. 그러면은 온몸이 문드러진대요. 문둥병적인 증상을 보이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성자의 병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되게 이제 가장 그 소위 얘기하는 정신이 어떻게 신체에 영향을 미치느냐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얘기를 하곤 했는데 또 아주 유명한 게 이제 그 히스테리아가 있죠. 히스테리성 간질이 그것도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프로이드가 이제 샬코 프랑스 그 파리에 가서 뭐 몇 달 이제 유학을 했었는데 그걸 보고 와서 이제 최면술을 버리고 이제 정신분석을 이제 확립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최면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히스테리성 간질이라는 거는 간질 환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쇼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무의식적인 거니까 히스테리성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뭐 히스테리성 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병이 다 생기는데 그래서 예수님 미 뭐 환자를 뭐 치료했다 이러는 게 이제 의사들은 그걸 되게 히스테리성 질환으로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저는 요새 그게 한 외계종적이 내려와서 뭐 장교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모세나 예수가 아니라는 그런 의문도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그 신체적인 질환 그리고 그 히스테리를 치료하던 그 최면술이 그게 어떻게 발전했냐면 의학 쪽으로 간 거라기보다는 19세기 초반, 중반, 후반까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1812년 서곡이네 이게 차이콥스키 오디오 테스트 하는데 굉장히 좋은 곡인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 신흥 교회들 크리스찬 교회 부흥회 이런데 집중적으로 응용이 됐어요. 최면술 그쪽이 제가
그런 얘기를 예전 군의관 시절에 35년, 37년 전에 이제 허라는 책을 당신은 속고 있다라는 부제를 붙여가지고 썼었었는데, 그 책이 이제 처음에 유리 갤럽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에는 뭐 온갖 종류의 뭐 최면술에 대한 비판, 뭐 나중에는 UFO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까지 다 파라사이콜로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뭐 초능력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비판. 근데 이제 유리 갤러도 그때도 이제 뭐 그때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그걸 유리 갤러를 연구한 논문이 있었는데 뭐 프로드라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거죠. 사기꾼이라는 거였고, 그거를 이제 위주로 썼는데 마술일 뿐이고, 그 다음에 몇 년 전에 최근 제가 하나 더 추가한 게 이제 갈륨이라는 원소는 이제 상온에서 이렇게 비비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스푼이 이제 휘어지죠.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책이었고, 그래서 하여간 이 심리적인 원인만으로 그렇게 강하게 질이 수축하는 거가 이제 굉장히 이게 핫 이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과에 가서 속이 안 좋다고 가면은 되게 뭐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그러죠. 그게 전부 이제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그래요. 위장약이라는 게 미국 약전에 보면 위궤양에 먹는 H2 리셉터 블로커라는 시메티딘 계통의 약 그 정도만 있어요. 여러분들 흔히 아는 활명수, 가스병수 이런 거 전부 거기 약전에 없는 약이에요. 또 하나 있는 게 맥솔롱이라는 약이에요. 맥솔롱은 우리나라도 지금 맥솔롱이라고 나오는데, 그 약이 예전에 레이던스 때 보니까는 위벽에 있는 도파민 리셉터를 블락해가지고 위장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게 지금부터 한 거의 40년이 된 얘긴데, 그게 이제 뇌에 작용을 하는 걸로만 알았던 도파민이라는 게, 그게 올라가면 정신분열증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위벽에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런 정도의 약밖에 없어요. 간장약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뭐 온갖 종류의 간장약은 다 미국 약전에는 없는 약이라는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질경련증에 대한 정신분석학은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고 환상 속에서 근친상 가정의 위험에 대한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헬렌 카플라는 삽입에 대한 공포가 악순환을 그린다는 거죠. 악순환을 그린다. 비셔스 사이클을 그린다는 거고. 그래서 치료는, 아까 제가 일본에서 이제 뭐 회원부 절제 수술하고 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